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드앤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심토스 2022 프리뷰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제목은 스마트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진 분들 나오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3D 프린팅 업계의 1세대로 현존하고 계시는 퓨전 테크놀로지 김인명 대표님, 그리고 3D 프린팅 업계의 대표주자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조성근 상무님, 그리고 3D 프린팅 출력업체로 시작해서 최근에 3D 프린팅 팩토리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는 10년차 글룩 홍지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명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퓨전 테크놀로지의 김인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에서 영업 총괄 맡고 있는 조성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룩의 대표 홍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인명 사장님은 저랑은 참 인연이 오래됐잖아요. 네. 제가 30년 전에 저희 금융업체 다른 매체에 있을 때부터 만나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 뭐 이런 때부터 저희 잡지에 기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퓨전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해서 금속 3D 프린팅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퓨전 테크놀로지 김인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먼저 간단하게 그 3D 프린팅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메탈 3D 프린팅 중심으로 해서 선진 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경향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또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아까 이제 제 소개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서 퓨전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회사는 2008년도에 개인 회사로 시작이 됐고요. 2015년도에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요 이제 비즈니스 방향은 이제 산업용 SLA, SLS, SLM, 3D 프린터와 관계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또한 메디컬 소프트웨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지원이라든가 관계되어져 있는 교육, 이와 같은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될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이제 오늘 본 방송을 청취하게 될 분들이 또 3D 프린팅에 대해서 문외한이셨던 처음 비기너인 입장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개념에 대한 소개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내용에 대한 장비에서의 AM 혹은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시장에 대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D 프린팅을 갖다 이제 하기 전에 그 기존의 많은 제조 장비, 제조 기술이라고 본다면은 절삭 가공 방식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밀링, 드릴링, 소잉, 그라인딩,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모재를 깎아내 가지고선 원하고자 하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절삭 가공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들기고, 그 다음에 압축을 갖다 시키고 형상을 변형시키는 포밍, 성형 가공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가공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웰딩, 그러니까 용접을 갖다 한다거나, 아니면 소잉, 이와 같은 이제 재봉틀을 갖다 연상을 시킬 수 있는 접합하는 가공 방식들도 하나의 제조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사항을 이제 크게 이제 7가지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한 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사항들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서 알아본다? 그럼 어디랑 비교해 볼까? 한번 절삭 가공 방식이랑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면은, 콘셉트를 갖다 한번 봤을 때 절삭 가공에서 공구라고 한다면은 아마 커팅 툴, 밀링, 그러니까 커터라든가 아니면 드릴링, 드릴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구를 갖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재는 아마도 그 깎아내는 그 벌크 타입의 그 재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D 프린팅 하면은 그 메탈 3D 프린팅, 특히
이쪽에서의 공구는 레이저가 될 것이고요. 모재는 메탈 파우더가 될 것입니다. 즉 절삭 가공하고 메탈 가공 쪽에서의 처음에 스타팅하는 콘셉트이 좀 달라지고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절삭에서는 공구를 갖다가 얼마나 큰 거를 쓰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공구를 갖다가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절삭 생산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메탈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레이저 파워는 얼마나 큰 파워를 갖다가 할 것이냐, 그리고 레이저의 스캔 스피드를 갖다가 얼마나 또 빨리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시면은, 3D 프린팅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절삭 가공 방식에 대한 사항들을 갖다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절삭 가공 방식 쪽에서 3D 프린팅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마지막 주 제한 사항에서 하나 여러분들께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서는 그러면 한번 제조를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 절삭 가공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3D 프린팅 쪽의 PBF 방식, 메탈 3D 파우더를 갖다 이용한 방식은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서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상, 그러니까 대기권 내에서의 가공은 하나 좀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주로 내보내가지고 가공을 한다, 거기에는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중력을 벗어난 쪽에서의 가공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DD 방식이라든가 FDM 같은 방식들이 좀 더 선호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탈 이제 3D 프린팅 가공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콘셉트라고 볼 수 있는 거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너지 덴서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포뮬라는 매우 중요한 콘셉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공식을 갖다 항상 가슴에 담고 계시면은 좀 더 좋은 어떤 가공 조건들을 갖다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사항들을 성능적 입장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기존 가공 방식에서는 제작을 갖다 할 때 복잡하거나 가공 공구가 들어가는 그런 언더컷 형상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공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팅에서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 대한 프리덤, 자유도를 갖다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제작을 갖다 하려고 했을 때 가벼운 물건을 갖다 만드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가공 조건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에 대한 내부 안에 그 컨포멀 쿨링 채널이라든가 레티스 구조물들을 갖다 삽입을 함으로써 성능을 갖다 우수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기술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 갖고 나왔었던 샘플들 갖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이 내부의 이 기능에 대한 사항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이 내부에 이제 이 레티스 구조물들이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이제 가공 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연료가 분사되는 이런 노즐들이 다 여러 개의 그 파트들로 구성되어져서 조립이 됐었던 그런 파트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슬라이드 이코노믹한 입장으로, 경제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에는 이 중간 정도쯤에 이제 파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베니핏,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의 베니핏을 볼 수 있는데, 한 파트를 갖다가 여러 개의 파트 어셈블된 상태로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무게도 좀 줄일 수 있고 성능도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코노미컬한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파트를 갖다 보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내부 안에는 여러 그 아주 복잡한 그런 채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채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얇은 판들이 표면적을 갖다 넓히기 위해서 그런 어셈블된 상태로 지금 제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히트 익스체인저입니다. 열 교환기죠. 그러려면은 같은 공간 내에 많은 표면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디자인 요소들을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복잡하고 가공이 되게 어려웠었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용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전시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다양한 그 파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검색하실 수도 있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3D 프린팅 장비, 그 다음에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적층 제조 기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3D 프린팅 장비, 혹시 적층 제조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시장을 갖다 구분하는 게 장비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 그 장비 쪽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장비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그 빌드 조건을 갖다가 컨트롤해주는, 매니지먼트해주는 그런 제작 공정에 대한 사항들. 그러면은 장비에 대한 사항들을 갖다 이제 분류하는 걸로 되고요. 그 외에 소재가 또 있게 됩니다. 장비 자체로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에 대한 또 시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비하고 소재, 그걸 갖다가 디자인해주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그 장비를 갖다 운영해주는 여러 특성치를 갖다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네 번째는 만들어진 파트에 대한 후처리, 공정. 예, 이런 큰 네 가지의 이제 기술적 요소들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네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각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맞는 조건의 장비, 맞는 조건의 소재, 맞는 조건의 소프트웨어를 갖다 활용을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좀 다양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네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장비적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 생산성을 갖다 끌어내기 위한 그 파트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그만 물건들 갖다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큰 파트들을 만들어주는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형화가 됨으로 해가지고서는 파트를 갖다가 그런 일정 시간 안에 어떤 큰 생산성을 내기 위한 대형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공 툴은 레이저 하나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 툴, 공구가 되겠죠. 이와 같은 공구들이 1개, 2개, 4개, 지금은 이제 12개까지 나온 그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커지고 막 그러니까는 메탈 파트를 갖다가 사람이 수동으로 핸들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그 일례로 1리터짜리 물 같으면 1kg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쇠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비중이 8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볼륨이 한 5리터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로 왔을 때는 5리터, 예, 좀 커지지만은 쇠로 봤을 때는 5리터라고 해봤자 조그맣습니다. 근데 5리터라고 한다면은 무게가 40kg입니다. 들지 못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장비 또한 자동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갖다 해주셔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퓨처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목전에 들어왔고, 그게 지금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하고 우측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동영상들 갖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레이저가 오른쪽에서는 12개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지금 한 4개의 레이저가 지금 막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파트를 갖다 제작을 갖다 하고 있는 사항들, 레이저 빔을 갖다 컨트롤해주는 스캔 시스템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이 자꾸만 이제 커지고 자동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 개수의 공구들을 갖다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탑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발달 경향을 갖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제작에 대한 사항들 기술이 이제 여기에서 그런 만들어진 게 과연 신뢰성이 갈 수가 있느냐? 예, 여기에 이제 그 제조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센서를 갖다가 그 센서 기술을 갖다 통해 가지고 제작 공정에서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레이저 파워는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 적절한 레이저 파워에 의해 가지고서는 멜팅, 메탈 파트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마이크로스콥 단위에서의 그 제조 공정에 대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들도 같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한 몇백 년 동안의 그 제작 기술에 의해 가지고서는 안정되어져 있다라고 검증되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제조기로서 인정이 되어 왔었지만은, 아직 메탈 3D 프린터는 가지고 있는 역사가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모니터링, 센서링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이, 결함이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 전수 검사가 아닌 이와 같은 모니터링 수치에 의한 검사만으로도 파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스펙션 과정들이 쭉 단순화되지 않을까, 자동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있고, 이와 같은 인스펙션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서는 그 제조 신뢰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특허에 대한 기술들이 각 장비 개발사들이 많이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리코팅 시스템들을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멀티 레이저를 썼을 때 그 오버랩 되는 구간에서 그 파트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스캐닝 패턴에 대한 페이턴트라든가, 또 그 빌딩이 되는 조건, 그 안에서의 필터들도 계속 매뉴얼적으로 스위빙을 갖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 같은 프로세스를 갖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기술들이 탑재가 되고 개발되고 있고, 이 같은 게 이제 생산 조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제작 생산 기술 정책화에 지금 많이 도움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3D 프린팅을 갖다가 쓰시면서, 혹은 특히 메탈 3D 프린터 제조 적층 장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포트를 띄워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력에 의한 사항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서포트가 꼭 필요합니다. 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메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중력에 의한 처짐 외에도 그 외에 열 변형에 대한 사항들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서포트는 제거하기가 되게 어려운 파트, 매뉴얼 작업을 갖다 많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비는 선진화되고 있고 자동화되어져 있고 첨단화되는데 서포트 제거는 아주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타임 컨슈밍 작업을 갖다 요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서포트를 갖다가 필요로 없는 빌드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하이텍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SLM 솔루션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 플로팅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갖다 탑재를 해가지고서 그 어떤 경우에는 5도까지 그 오버행 앵글이 5도까지도 서포트가 없는 상태로 파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파라메타 조건까지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장비에 대한 사항들로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그 기술들로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실제 파트로 생산 부품으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확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기술 의존도가 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좀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 가면은 실질적인 적용되어져 있었던 물건들, 파트들 갖다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 상단에 부가티라고 하는 아주 비싼 자동차인데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져 있었던 실제 그 메탈 3D 프린팅 파트들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이제 그 파우더에 대한 내용들도 가게 되면은 많은 파우더들이 이제 미리 이제 개발도 되어져 있고, 또 그 파우더를 갖다 생산해주는 그런 디바이스 플랜트들도 많이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그런 개발업체들이 많이 제품을 갖다 출시하고 있고, 또 다양한 머티리얼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제품 디자인적 측면에서, 설계적 측면에서 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디자인 포 AM이라고 하는 그 특정 기술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 기술들을 갖다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하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그걸 갖다 적용했었던 많은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제작되어져 있는 파트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후공정,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디바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라든가 그 소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후처리 공정에 대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술 또한도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각 파트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레티스 구조물의 경량화된 파트라든가 DFM이 적용되어져 있었던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과 이런 쪽으로 적용되어져 있었던 경량화된 파트들, 그다음에 인코넬의 내부 콘포멀 쿨링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 파트들, 그다음에 파트 콘솔리데이션 되어져 있는 그런 파트들이 메탈 3D 프린터에서 가장 고효율적인 파트를 갖다 생산해주는 그런 유망 아이템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보게 된다면은 그 뭐 덴탈 쪽에서의 사항들,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의 모터 쪽에 카파, 구리를 갖다 이용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성장 애플리케이션 산업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성향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연자분께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갖다 진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장비적 측면에서의 메탈 3D 프린팅에 대한 서머리를 갖다 좀 한다면은, 제조 장비로서의 그 미래 생산 시스템으로 자꾸만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시 되어져 있고, 다들 이제 그 이해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갖다 하는데, 이제 의미를 갖다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그 메탈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최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탈 3D 프린터 자체도 하나의 또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금속 프로토타입을 생산해 준 장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산화되는 생산 설비로 자꾸만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고, 기술 또한도 발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걸맞춰 가지고서는 제품 디자인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디자인 혁신,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디자인 포 AM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들도 같이 발전을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한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사항들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고, 지금 이제 글로벌한 시장 마켓을 갖다 보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메탈 3D 프린팅 외에도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3년도 연초에 국회에서 그 3D 프린팅에 대한 르네상스를 갖다가 한번 예견을 갖다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갖다 역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 2011년, 그 이전, 또 2011년 이전에도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이 산업은 과연 성장이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좀 성장을 갖다가 한번 해볼 것이냐,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성장을 갖다 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국회에서 이제 연두 교실을 갖다 이제 연설을 갖다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도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종주국적 기술 종주국적 입장에서 그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발전 사항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발전 사항을 갖다 예견을 했고, 일거리 창출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다 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도를 계기로 해가지고서는 2014년도 이후서부터는 이 3D 프린팅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트너 그 하이퍼 커브에서 이와 같은 데스밸리라고 볼 수 있는 죽음의 계곡, 아니면은 산업을 갖다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과연 페이드아웃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 부밍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데스밸리를 갖다가 지나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분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많이 활용을 갖다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산업 기술로서 인정을 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2014년도에 대한 사항들이 2018년도에는 이제 안정화된 산업으로 이제 성장되는 것, 이 기술이 많은 이 산업군에서 3D 프린터가 제조 기술로서 인정받는 그 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걸 갖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술들이 불과 지난주 한 10여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하이오주에서 AM 포워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행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갖다 하게 됩니다. 연설을 갖다 하시게 되죠. 한 5분에서 한 약 30분에 가까운 그런 연설을 갖다 이제 하시게 되는데, 확실히 정치인들은 말씀들 잘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주요 내용들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선도적 위치에서의 산업별 중소 중견 업체들하고 생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고임금 고효율의 일거리를 창출을 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추적을 당해 왔었던 생산 상황들, 이것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많이 페이드아웃 됐었는데, 이 같은 수직 계열화에 대한 사항들을 중소 중견 업체들이랑 탑 산업 리더 업체들 갖다 같이 그 콘소지엄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정책을 갖다가 하겠다. 즉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사항에
약간의 그런 우려가 섞인 그런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거리 창출을 하다 좀 더 확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르네상스를 갖다가 예견하는 것인지 보여주의 정책으로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섞인 그러나 활성화를 갖다 시킨 그 국가 정책을 갖다 발표를 갖다 하게 됐습니다. 불과 한 10여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갖다 보면서 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시장을 갖다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제조 기술, 일거리 창출, 그 다음에 고효율, 고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그 제조 산업 분야다라고 이제 발표를 갖다 하고 거기에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많은 또 그 보호주의 정책에 의한 경쟁 또한 또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이 가운데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께서 2013년도에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제조 혁명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에는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호적인 그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생산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상당히 한 10여 년에 걸친 이 정책에 대한 사항들의 3D 프린팅은 상당히 큰 기술로서 중요한 기술로서 제조 기술로서 이 평가를 갖다 받으면서 시장은 되게 커질 것이다 라고 쉽게 낙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량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 이런 것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무역 갈등에 대한 사항들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산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이 보호주의 정책에 의한 시장의 심화된 경쟁을 갖다 또 하나 예견할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다 맞추면서 제 먼저 발표하는 이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한눈에 3D 프린팅의 어떤 동향, 최근 이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라타시스 그러면 조성근 상무님, 다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터시스 코리아의 조성근 상무입니다. 김영 대표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고요. 또 3D 프린팅 시장에 대한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오늘 심토스의 그 프리뷰로 저희 스타터시스에서 출품되는 이번 심토스에서 신기술과 신장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전시회가 2년 전에 그 한번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4년 만에 개최되는 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그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 전시회 신장비를 보면 사실 3D 프린팅의 그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를 신기술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3D 프린팅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스트라타시스 소개해드리고요. 적층 제조 2.0 시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적층 제조 2.0에 대해서 좀 저 뜻이 뭔가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적층 1.0은 사실 이제 간단한 구분으로 보시면 되고 1.0은 프로토 샘플 위주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에서 2.0이라는 것은 매니팩처링과 양산 쪽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과도기적인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 샘플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양산 쪽에 포커스 맞추기 때문에 지금은 적재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그 심토스 전시회 신기술과 신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스타터시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본사가 그 이스라엘 로봇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서는 폴리젯 장비를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요. 미국의 미네소타에서는 FDM 장비를 두 군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이스라엘이지만 생산 기지는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 13개의 지사가 있고 저희 스타터시스 코리아도 그 13개 지사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직원은 2,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 전 세계 마켓시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호로스 리포트 잠깐 보시면은 작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스트라타시스가 지금도 13.5%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은 거의 한 8억 불, 거의 한 1조 가까이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대부분 지금 요즘 대기업들은 ESG 그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ESG에서 많은 분들이 저기 뭔가 하십니다. 사실 ESG는 인바이러먼트 어떤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소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버넌스,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요 내용을 추구하고 있고, 기존에 어떤 성장 중심이라면 지금은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나의 경영 체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환경에 대한 책임, 또 고객과 주주 직원에 대한 어떤 그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기여도,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이것을 이제 경영의 모토로 삼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2030년도부터는 ESG 리포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도 ESG를 굉장히 중요 여기고 있고요. 지금 3D 프린팅 시장에서는 사실은 인바이러먼트 쪽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에서도 어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이것은 저희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절삭 가공이 아니라 적층 가공이죠. 그래서 많은 그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어떤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소비와 생산의 패턴을 바꾸고 있고요. 또한 그 산업혁신과 인프라라 해서 어떤 지역적인 온디맨드에 따라서 바로 요구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기후행동, 그리고 양질의 교육할 때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3D 프린팅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받는 이제 그런 교육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주로 설명할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시제품 제작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트렌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92년 사번인데요. 그때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 부서에도 RPC를 하였죠. 그때는 래피드 프로타입에서 3D 프린팅 대신 RP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RP는 말 그대로 하는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그쪽 3D 프린터가 시제품 쪽으로 용어 자체에서도 이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무조건 빨리 만드는 시제품 쪽에 관심이 있다가 지금은 서서히 하나의 그 제조업, 그 툴링 쪽으로, 지급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지금 현재는 프로토 샘플보다는 거의 양산품 쪽으로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바뀌고 있고요. 양산품이 오른쪽 보신 것처럼 절대 생산량으로 보시면 양산품에 대한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속 부품도 거의 대부분 양산 부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3D 프린팅의 발전 방향은 이런 최종 양산 부품에 달려 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는 기존의 압축 방식의 이제 금속 프린터를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금속 프린터는 잠깐 보류가 되어 있고 3D 프린터 쪽에 특히 뒤에 보신 것처럼 FDM 방식, 폴리젯 방식, 이 방식이 거의 저희는 주 메인 생산품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 제품 생산하고 있다가요. 금속 프린터를 잠깐 보류한 대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SL 방식, 그리고 파우더 방식, 그리고 DLP의 오리진 원이라는 이 방식의 세 회사를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지금은 플라스틱 3D 프린팅 쪽에 거의 토탈 메이커로 이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그 5가지 전체 기술 방식을 3D 프린팅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쪽 그 파우더 방식과 DLP 방식은 프로토 샘플도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양산 제품에 거의 포커스가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에 있는 프로토 샘플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파우더 방식과 DLP 방식으로 양산품에도 중심을 저희가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신 것처럼 폴리젯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폴리젯 방식은 1998년도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그때는 단색이었죠. 단색이었다가 코넥스2라는 모델을 통해서 2가지 재료를 섞는 이제 그런 디지털 모티리얼 쪽의 기술을 선보였고요. 2개의 재료를 통해서 다음에 3개 재료, 커넥스3를 통해서 3개 재료를 섞게 되겠죠. 3개 재료를 섞어서 이제 칼라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7개 재료를 섞어서 풀 칼라뿐만 아니라 동시에 투명과 공재료까지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출력해서 재료를 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점점 진화되었고요. 지금은 이런 제팅 방식에서는 거의 풀 컬러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리지드한 딱딱한 재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랑말랑한 재료에 대한, 특히 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특히 이제 신발 산업과 이런 그 스포츠 용품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피규어나 이런 인형 산업,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풀 컬러 고무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가전 쪽의 손잡이,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이런 실링이나 가스켓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고무 재료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죠. 그 중에 또 특히 컬러까지 적용된 고무 재료를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는 가운데는 딱딱하고 아래쪽만 이제 고무 재료를 했다가 지금은 여기는 가피까지도 말랑말랑한 고무 재료, 풀 컬러로 된 고무 재료를 생산하여서 디자인 쪽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것은 패션인데요. 사실은 이 패션에 관련된 거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몇 년 동안 테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D 프린터는 일반 금속 그 베드에 출력을 해서 서포트를 제거해서 바로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여기는 3D 패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런 패브릭을 그대로 깔아놓습니다. 패브릭 깔아놓고 패브릭 위에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면 보신 것처럼 패브릭 사이사이에 여기 있는 재료가 이제 침투하게 되어서 패브릭을 잡아주게 됩니다. 패브릭 잡아줘서 한 층씩 쌓아 올려서 이런 하나의 3D 프린팅으로 어떤 입체감이 있는 이제 그런 출력물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옷이 접힐 수 있게 일부러 약간의 간격을 띄워놓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요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마치 그 나비처럼 나비 날개가 보는 각도에 약간 색깔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3D 프린팅 출력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본 게 되었고요. 요것들은 이제 이런 천을 그대로 출력한 다음에 꿰매서 이렇게 옷을 만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3D 프린팅 출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패브릭 위에 3D 프린팅 출력으로 풀 컬러뿐만 아니라 높이를 조정해서 어떤 감성적인 이런 옷을 만들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는 이태리와 프랑스에서는 어떤 명품 쪽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급 차량에서도 고급 차량의 시트, 그러니까 가죽이죠. 가죽에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패션 위크에서도 3D 프린팅을 통한 이런 옷이나 이런 가구, 의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스타터시스에서는 이런 3D 프린팅 패션 쪽으로 장비를 이번에 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희 그 하이엔드 말고요, 미들 레인지인데요. J5 쪽에 J55 프라임이나 J30 프로 쪽에 서포트를 제거할 때 지금까지는 보통 폴리제에서 워터 제조 통해서 제거를 했죠. 워터 통해서 제거하였고, 다음에 이제 그 SUP706 같은 경우는 물속에 담그면 서포트가 제거되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맹물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화학 그 약품을 섞어서 제거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WSS는 워터 솔러블 서포트입니다. 이것은 수돗물에 그대로 담궈도 이렇게 서포트가 다 제거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선처럼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굉장히 파손이 되었죠. 그래서 파손 없이 그대로 서포트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번에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서포트가 녹인 물은 L2S라 해서 리퀴드 투 솔리드 해서 이게 굳어지는 그 경화제를 부어주면 바로 경화가 되어서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번에 새로 선보였습니다. FDM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장비가 기존의 그 폴투스 900MC 그 장비 굉장히 좀 고가 장비였죠. 굉장히 하이엔드고 거의 한 6억 이상 되는 장비였는데, 그 장비는 900에 600에 900 정도 되는 장비였어요. 그러다가 요 F770이 새로 출시가 되면서 어떤 굉장히 그 대형 사이즈적인 그 니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객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F900 대신 어떤 예산적인 좀 자유를 준 하나의 장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장비가 작년 올 초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장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폴투스 4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장비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장비입니다. 국내도 거의 대부분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FDM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는 지금은 그 새로운 재료, 고강성인 재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어디서든지, 특히 이제 메이커에서 제공해주는 재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재료를 구하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하나의 고객분들의 가장 큰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포르투 450 같은 경우는 오픈 머티리얼 라이센스라 해서 올 3분기부터 고객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라이센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제 그런 새로운 라이센스를 3분기부터 출시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새로운 라이센스 나오게 되었고요. 이번 또 얼마 전에 5월 12일에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F370CR, F190CR이라는 기존의 F123 장비에서 나일론 10CF, 그러니까 기존의 F123에서는 ABS에 카본 10%짜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나일론 W6에 카본 10%가 포함된 새로운 재료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 그 전용 장비가 F370CR과 F110CR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370CR 같은 경우는 기존의 F370과 동일한 사이즈 355에 250에 355 되는 F370 동일한 사이즈를 빌드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나일론 CF10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그 7인치 터치스크린 장비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스트라타시스의 운영 소프트웨어 그래캐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F123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MT 커넥트, 스마트 팩토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 장비의 그 데이터를 바로 이제 공장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MT 커넥트 기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일론 그 CF10 재료까지 포함해서 8가지 고강성 재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F450M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머티리얼 라이센스도 지금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조만간에 F370CR에서도 오픈 머티리얼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제 370CR 같은 경우는 그래캐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사이트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말 놀랍게도 저희 그 F123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거의 99%의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고장률도 거의 없고요. 연속 생산이 가능한 그런 장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서는 재료 베이가 4개가 되겠고요. 자동으로 각각의 모델 재료 2개, 서포트 2개가 있어서 각각의 재료가 다 소진이 되면 자동으로 스위칭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본 10%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도는 0.2mm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0.2mm 정도의 정밀도를 저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ABS CF10보다 거의 강성이 한 80% 이상 좋아졌고요. 강성뿐만이 아니라 카보드가 되면은 강도와 강성, 딱딱한 성질이죠. 그것도 다 증가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물에 녹는 솔러블 소프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S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 보이시는 뒤에 있는 새 장비는 작년에 그 새로 라인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장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은 정말 새로운 장비를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재미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SL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장비는 영국의 RPS라는 기존의 회사를 저희가 인수해서 RPS를 생산하는 장비를 저희가 스트라타시스에서 같이 통합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라인은 크게 3개가 있고요. 네오 800 장비가 있고, 네오 450 중에 네오 450S, 네오 450E 이렇게 3개 장비가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 장비 이외에 UV 오븐이 저희가 같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장비고요. 그래서 UV 경화해주는 장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네오 800 같은 경우는 800에 800, 6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가 1.1m의 대형 사이즈 출력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작다면 이것을 하나의 그 양산 개념으로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당 거의 5회 이상의 연속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형 제품 그리고 대량 양산까지 SL 장비로 바로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L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 정밀 주주의 하나의 그 정밀 캐스팅 쪽에 패턴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본 컴포짓을 위한 안에 보시면은 요 형상 위에 이제 감싸야 되는 거죠. 요 형상이 3D 프린팅을 출력한 거고요. 여기 그 네오 장비로요. 이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 성이 약간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를 바로 빼서 버리고 이 제품만 형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카본을 위한 레이업 툴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 코어로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저희가 SLA 장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제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 자동차의 램프 하우징인데 이 제품이 사출품이 아니라 SLA 장비로 출력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포트 자국만 약간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확대해 보시면은요. 사출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저희가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작년에 폼넥스트에 그 출품되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을 보고 각 매스컴에서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3D 프린팅 제품인지 사출품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제 그럴 정도의 내용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거의 뭐 결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나온 제품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우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두 장비는 거의 뭐 양산 쪽에 적용하는 장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H30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개 이상, 연간 10,000개 이상의 제품 금형 없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오리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대량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 H30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파우더 방식이기 때문에 파우더를 도포를 하고 그 위에 그 자외선 열로 이제 하나의 온도를 증폭해 주는 거죠. 한 100도 정도 온도에서 여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 온도를 올려주는 첨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를 세워주면은 안에 온도가 200도까지 증폭이 되어서 옆에 있는 플라스틱을 이제 퓨징을 시켜주는 거죠. 융착시켜서 다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형상이고요. 이렇게 전체 빌드 사이즈를 여기는 임펠러를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놓은 형상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 빌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13시간 정도면 다 완성을 하는, 그래서 한 번에 거의 228개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거의 한 밀도가 한 10.51%까지 굉장히 조밀하게 적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경쟁사에서는 조밀하게 하게 되면 하나의 그 표면의 어떤 품질적인 이슈, 또 하나는 재료의 어떤 열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조밀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 H350에서는 그런 기술을 다 적용하여서 밀도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외장재나 내장재 쪽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양산품으로 충분히 어떤 강성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리진 원인데 이거 DLP 방식입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방식이죠.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같은 장비를 세 대를 세워놓은 건데요. 이거는 그 LED 광을 쏘기 때문에 제품을 한 개를 만드나 이렇게 한 판 가득 만드나 걸리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높이 Z축은 370m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신발의 미드솔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1시간당 10cm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 장비는 한 개 샘플 몇 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밤새도록 이 판 가득히 370mm Z축을 거의 꽉 채울 정도로, 여기 보신 것처럼 거의 제품마다 거의 서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속 생산, 그러니까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오면 이미 완성되어 있을 정도로 양산을 위한 제품으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재료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에 필요한 양품만 부어주면 재료를 내가 원하는 재료 교체가 굉장히 쉽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면 조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거의 사출품과 동일한, 그리고 사출품과 유사한 정도의 다양한 재료를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유체 플로이드 그 매니폴드처럼 디테일한 것도 저희가 적용 가능할 수 있고요. 브라켓이나 하우징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저희 그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심토스 전시장에 오시면 저희가 2홀에 있습니다. 2홀에 그 적층 제조관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에 저희 스타터시스에 오시면 오늘 설명드렸던 거의 대부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때 자세한 문의 사항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행사 기간 수요일 날 저희 그 2층 행사장에서 저희가 적신제 2.0을 통한 제조혁신 컨퍼런스를 저희 스트라터시스 내부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시장도 보시고 수요일 날 206호에서
저희 컨퍼런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심터스가 이제 4년 만에 열리니까 그동안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심터스 때 오셔서 이 기계도 보시지만 사람 얼굴도 보고 만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OML, 그 오픈 머티리얼 라이선스인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룩, 예, 홍재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대에서 이제 2013년도서부터 3D 프린팅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 오늘 발표는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나 아니면 요즘 서비스 뷰로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있던 이슈들,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룩은 2013년도에 홍대에서 뭐 100만원짜리 FDM 프린터 2대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뭐 사실 장비 수준이 너무 조악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후처리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늘려나가면서 점점 중요도를 느낀 게 이제 소재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느꼈었고, 우리가 이런 후처리를 하면서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이제 그런 일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3D 프린팅 의료 메디컬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글룩 메디컬이라는 의료 법인을 하나 세우게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3D 프린팅 팩토리 대량 양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룩은 홍대랑 파주 팩토리 이제 두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홍대에서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원격으로 파주에 있는 팩토리에 장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주 팩토리에서는 이제 자동화된 이제 그런 세척 시스템들이 있고 최소 인원들만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대에서 이제 매니징, 출력, 뭐 이제 후처리, 뭐 메디컬 개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파주 팩토리에 이제 그런 자동화된 양산 시스템들이 구동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저희가 하이비전 시스템사라는 이제 국내 이제 비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회사랑 같이 이제 3D 프린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조립하고 있던 그런 사진들이고, 저희가 이제 장비를 이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제 3D 프린터 환경에 맞는 이제 그런 바닥부터 온도, 습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아예 공장을 새로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에 이제 세팅 다 마치고 이제 시기 가동 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한 3천여 군데 고객사들이 이제 서비스를 맡기고 있는데, 그 안에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자동차 조립 구지구, 검사 구지구, 치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트로피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시 오브제, 건축 사무소,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15%에서 20% 정도 사이가 이제 수출 매출이 있는데, 미국 고객사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미국 고객사들에서는 요즘 아예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중에서도 양산을 되게 많이 맡기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막 1000개에서 5000개 사이에 이제 이런 대량 출력 양산 서비스들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룩 메디컬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메디컬 3D 프린팅 서비스 쪽에서도 이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이런 소아 심장 수술 시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수술 연습하기 전에 직접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술 시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뭐 폴리젯 방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하던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제 실제 심장과 거의 유사한 이제 한 800% 정도 연질이 되는 이제 그런 소재에 이제 수차했을 때 실제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셔가지고 3D 프린팅으로 몰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제작하는 이제 그런 심장들이에요. 저희 쪽은 이제 환자 맞춤형 심장은 아니고 이제 증상 타겟 맞춤형 심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소아기형 심장의 종류가 증상이 한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50가지 정도의 증상을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양산을 하는 구조로 맞춰놓은 시스템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연습
이제 전공의 분들이 이제 연습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저희가 이 제품 개발을 캐나다 시키즈 병원 유시준 교수님 팀이랑 이제 같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매달 핸즈온 세션을 진행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30개국에다가 이제 심장 수술 시뮬레이터를 보내놓고 이제 그 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핸즈온 세션을 하는 장면인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처를 하고 이제 전 세계의 30개국의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은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 증상에 따른 수술 연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의 핸즈온 세션들이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린팅으로 양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가지고 개인 맞춤형은 양산이 될 수는 없고, 사실 증상 맞춤이 양산으로 되고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적당하겠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양산 쪽으로 시스템을 좀 많이 맞추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의료 쪽 말고 이제 산업 쪽이랑 예술 쪽 이 세 가지 분야에 치중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이런 뭐 자동차 업계 이제 이런 프로바이더들하고도 시제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SLA 장비 위주로 대량으로 좀 맞춰놨던 게 이런 표면 조도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린팅에서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식의 SLA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SLA 방식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산업 쪽에 적용을 많이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미술 작가분들이 사실 보는 눈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도 뭐 이제 모공의 깊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표면 조도라든지 이런 게 일반 산업보다 훨씬 까다로운데, 이런 고객사분들을 저희가 대응하고 뭐 이제 소재 맞추고 소프트웨어 맞추고 하드웨어 튜닝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자연스럽게 산업적으로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술 쪽에서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사이드쇼라는 제일 큰 피규어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회사 이제 원형 같은 것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요즘엔 또 대량 출력 말고도 대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언맨 조형물 같은 건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3.5m, 5m 뭐 이런 작업들도 홍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대형에 대한 것들도 말고 이제 준 양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1000개 이하, 많으면 5000개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뭐 양산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3D 프린팅에서 이 정도 수량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수량들이고, 이런 완제품에 실제 적용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3D 스캐닝과 이제 프린팅이 콜라보된 작업들인데, 이제 예술 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이 모델을 3D 스캐닝해서 이제 지브러시라는 툴로 어느 정도 다듬은 다음에 이제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이제 후 처리를 하는 것들이에요. 저희는 의료 작업도 그렇고 이런 예술 쪽도 그렇고 단순히 3D 프린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분장 기법과 3D 프린팅을 이제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프린팅만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고, 이런 작업들도 한 8m 정도 되는 디오라마 작업인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오브제 소품들을 다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길이만 해도 하나에 거의 한 1m 정도 되는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이 가로, 세로가 이제 한 8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고, 뭐 젠틀몬스터라는 업체 도산 그 매장에 이제 설치되었던 이제 그런 작업 중에 프린팅이 일부인 그런 작업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남 스타필드 시티에 지금도 이제 설치되어 있는 작업인데, 이제 사람 모양의 그런 로봇 형상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구현해서 채색하고 설치까지 했던 이제 그런 작업들이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요것들에 대한 이제 제작 공정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 4월 9일 정도에 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벌써 뭐 조회수가 3,1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되게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런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제작기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자세하게 올려놓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3D 프린팅 제작에 대한 공정의 이해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인간 모형이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좀 멋있는데, 이건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게 이게 실제 이렇게 또 구현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그 3D 프린팅이 우리 실생활에
진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시간이 사실 너무 좋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뭐 발표를 하셨지만 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좋고 아니면 유저들에게 이런 뭐 팁을 좀 조언해 준다는 것들도 좋고 그래서 못하신 얘기 한 가지씩만 아니면 뭐 소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 사장님은 심터스 지금 제가 선전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부스 찾아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심토스 프리뷰에 대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팅에 대한 주제에 그쪽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췄고, 또 그 주제에 대한 사항을 갖다 메탈 프린터에다 맞췄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메탈 쪽에 대한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진짜 이제 양산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구나. 대형화되고 있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많이 느꼈고, 오늘 저 또한도 이제 패널로 나오면서 글룩에서 이제 많은 플라스틱 쪽의 애플리케이션 분야들을 갖다 보다 보니까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회사 아까 말씀하셨던 FDM 2대로 시작을 하셔가지고서는 해외 수주까지 이렇게 받는다는 거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기간 산업에서의 시장 보호 정책 이런 것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글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니 좀 더 많은 일거리 창출에 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요. 또 다시 이제 메탈로 가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열악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어떤 약소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상황들이 많은 큰 시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갖다 겨냥하고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애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운영 기술에 대한 사항들이 좀 많이 다져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갖다 또 저 또한도 느꼈던 오늘 한 시간이 안 남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님.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3D 프린터는 사실 한 가지, 그러니까 명칭은 3D 프린터를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분들께서 필요하신 제품과 어플리케이션, 재료에 따라서 하나의 장비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고객분에게 적합한 프린터는 모든 범용이 아니라 특화되어 있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선택하실 때 그 장비 메이커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재료와 생산 수량과 어떤 정밀도에 따른 디테일에 따른 것을 충분히 사전 미팅을 통해서 장비를 선정하시면 나중에 장비 구축한 후에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바마 태국께서 2012년도에 말씀하신 이후에 3D 프린터가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목업 시장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3D 프린터가 기존의 가공 시장을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3D 프린터에 적합한 그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대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팅을 하게 되면 3D 프린터가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가공 분야에 가면 가공 정밀도에 따른 또 재료의 다양성에 따른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접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한 한계를 인지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3D 프린터를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도 3D 프린터를 잘 활용하시는 고객분들 보시면 한계를 미리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3D 프린터를 접근하게 되면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못 쓰시는 분들은 기계 가공품과 1대1로 비교를 하세요. 애플 대 애플로 비교를 하시면 정밀도와 재료 한계성, 그것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데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3D 프린터의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D 프린터가 뭐 지금까지는 요술방망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또 어디가 한계고 어디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뭐 방향이 쓰면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홍지혁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조 상무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고객사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내가 3D 프린팅 써봤는데 아직 멀었더라.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2013년, 2015년 뭐 이제 이 정도 때 프린터를 접하시다가 아 이거 우리랑은 안 맞아 하고 뭐 이제 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이제 고객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그때보다는 이제 환경도 소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장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수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검토해 보셨던 이제 그런 업체더라도 최근 3D 프린팅이 기술 개발 발전이 어느 정도 됐고 소재적으로도 어떤 소재들이 나왔고 이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수적이지 않게 자기 비즈니스에 좀 적용을 시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이제 업계 발전에 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지금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그 질문들이 올라온 것들이 상당히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관심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또 질문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많은 거를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남겨주신 거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출연자분들이 그 질문 답변 코너가 있거든요. 저희 그 페이지에 답변을 달아주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3D 프린터가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3D 프린터에 그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이게 무슨 유해한 작업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상무님도 ESG 같은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유저분들이 좀 3D 프린터를 기술도 뭐 좋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3D 프린터에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3D 프린팅을 활용할 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FDM 쪽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FDM에서 특히 이제 ABS 재료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작업을 통해서 순수한 이물질이 없는 작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보호구 착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보호구 착용뿐만 아니라 방 내부적으로 또 환기 시설이나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D 프린터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보다 기본적인 유틸리티를 잘 설치하셔서 좀 그 신선한 공기를 계속 투입해 주시고 그런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 관련해서는 더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시죠? 네. 약간 좀 네. 첨언을 좀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무슨 보호구 착용이라든가 이런 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제일 퍼펙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데스크탑 아니면 오피스 프렌들리 뭐 이런 용어를 갖다 쓰면서 3D 프린터 책상 위에서 제조를 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던 저희 조성근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3D 프린터라고 하는 곳에서 FDM이라고 하면은 그 화학 물질을 갖다 녹여내면서 이제 파트를 갖다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 화학 그 가스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기에 대한 걸 갖다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좀 작업을 갖다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메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갖다 흡입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좀 3D 그 플라스틱하고 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프렌들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개인 보호구 착용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환기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약간 좀 중요하게 그 개인 건강이라든가 이 상황을 갖다 주의한다면은 전혀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써봤지만은 아직까지 뭐 저희가 지금 특별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3D 프린터가 저희한테 이제 좋은 기술인 만큼 뭐를 안전하고 또 즐겁게 그걸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D 프린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캐드앤그래픽스에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3D
프린팅 컨퍼런스와 디지털 팀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하고 전시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업들 사례 발표도 자세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또 이분들도 오실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럼 오시면은 만나서 명함 교환도 하시고 궁금했던 것도 얘기도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창 나갔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5월 25, 26일 컨퍼런스 초대권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심포스 전시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